안녕하세요. 예당 월성농원입니다. 오늘은요, 삽목용 줄기를 채취하려고 나왔어요. 종자가 좋은 우량 종자에 제가 이렇게 이미 표시를 해놨어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유독이 알이 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곳곳에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놨어요. 삽목이라는 게 다 아시다시피 잎이나 줄기나 가지를 잘라서 흙에 꽂아두면은 개체를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삽목이라고 하는데, 지금쯤 삽목을 해서 냉장 보관을 잘해서 내년 봄쯤에 심으려고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묘목을 사지 않아도 되거든요. 계속 무한 번식을 시킬 수 있어요. 지금 조금 이런 감도 있긴 한데, 잎이 이렇게 다 떨어진 다음에 모수에서 가지를 채취하는 게 좋아요. 사과대추 전지하는 법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삽목용 채취하는 법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제 방식인 거예요. 사과대추는 1년생, 그러니까 당해년도 신초지에서 열매를 맺거든요. 이게 올 봄에 나서 열매를 맺은 가지예요.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여기가 눈이 있죠. 그리고 또 여기도 눈이 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팔방근 이렇게 해야지 뿌리가 더 잘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부분은 요 눈 위에서 이렇게 일자로 잘라줘요. 이렇게.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잘라주고,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우량종자 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그래도 가지를 새로 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고요. 여기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리를 잠깐 옮겼어요. 사선으로 잘라줘요. 그리고 요 위에 눈이 있죠. 눈에서 나중에 싹이 나오라고 또 눈 부분 위를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아래 부분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사선이 된 부분이 아래쪽이고요. 그리고 삽목을 하실 때 가끔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집 앞에 있는 모과나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삽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잎을 맨 위에서 2개 정도만 나고 다 따요. 따놓고 밑에 부분에서 마찬가지로 사선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그리고 잎을 3분의 2 정도 이렇게 잘라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잘라줘요. 이렇게 삽목하는 것이 가장 정석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 잎을 그냥 아까 그 상태로 해서 꽂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확률이 적은 이유가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물이 뿌리를 통해서 올라가는데 뿌리가 하나도 없는데 잎은 많고 물을 기다리는 잎이 많다고 하면은 견딜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잎을 최대한 적게 이렇게 남은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 두는데, 꽂아 두는 것도 저도 저곡토니 동생산이 뭐 여러 가지 종류 흙들이 많이 있는데 가능하면은 그런 배수가 잘 되는 마사토 같은 거, 동생사라든가 조국토만 좀 섞어가지고 비율로 꽂아 놓으면 훨씬 더 발화율이 높아요. 물론 뿌리 밝은지에 좀 담궜다 넣으면 더 좋고요. 네, 잠깐 꿀팁이었고요. 그리고 요 보관을 하실 때 한 달 뒤에 삽목을 할 거다. 그랬을 때는 이 상태로 그냥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봉에서 공기 통하지 않게 봉에서 냉장 보관이나 김치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달 뒤에 그냥 꽂으면 돼요. 그런데 나는 2개월, 3개월 뒤에 좀 더 있다 할 거다. 그랬을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 이거 상처 치료제,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바르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수분 증발도 막을 수가 있고 상처도 치료하는데 도움이 주겠죠. 이 위에 부분은 이것도 여러 방법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첫농을 떨어뜨려서 수분 증발을 방지한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상처 치료제를 이렇게 발라줘요. 그냥 자,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 바른 다음에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봉해서 놓으면은 보통 3개월 이상까지도 전혀 이상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이거 없는 분들은 그냥 천농을 녹여가지고 수분 증발을 방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다시 또 테이핑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하게 되면 보통 뭐 2년, 3년까지도 가요. 근데 대신 보관을 하실 때 지퍼백에다가 휴지라든가 아니면 신문지라든가 이런 거를 넣고 보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게 너무 말라도 안 되지만은 습해도 안 돼요. 습하면 곰팡이가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넣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이것만 보관을 한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우리나라는요, 이게 가령 이렇게 큰 나무가 있다고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가지를 이렇게 잘라요. 위로 자르고 그리고 그냥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부분부터 썩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는 그냥 생명이 있기는 있는데 그냥 나무로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가지고 나무도 사람처럼 다치면은 치료를 해줘야 된다. 조경하시는 분들부터 되게 많이 지금 확산이 돼 가지고 아쉽지만은 일본에서는 아주 오래 전부터 그렇게 상처 치료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그런 위식이 없었을 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조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다음부터 상처 치료 이런 상처 치료제를 발라주기 시작했어요. 조그마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상처가 살짝 긁혔을 때는 그냥 방치해도 저절로 아물잖아요. 근데 상처가 많이 나면은 약도 바르고 밴드도 불러주고 그러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 굵기 이상 같은 딸리면은 상처 치료제를 발라줘야 되죠. 그리고 이 가지를 전지할 때 가지를 자르더라도 이 가지 이 부분 블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지피용기선이라고 해요. 지피용기선, 지룡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자를 때는 지피용기선, 지룡에 가깝게 바짝 잘라줘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거기서부터 바로 아물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 길게 자르죠. 썩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길게 자르면 계속 썩어 들어가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게 돼요. 나중에는 푹 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자를 때는 바짝 지피 용기선에 맞춰서 바짝 잘라주는 게 정석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물게 되거든요. 상처죠. 우리가 저 상처나면 딱지 입잖아요. 딱지 입는 것처럼 그렇게 아물게 돼요. 가에서부터 뺑 돌라 아물면서 나중에 정상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 아물게 돼요. 이 아무는 요 딱지 요거를 캘로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상처 안 났던 부분보다 더 단단해요. 그런데 너무 길게 자르거나 또 너무 바짝 자르거나 이 지피용기선을 절단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이 나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겨워하죠. 그런데 살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살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나 보다 그랬었죠.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다 잘라주고 또 이렇게 상처 치료제도 발라주고 관리를 하게 돼요. 왜 우리나라는 자연보호다 해가지고 사는 그대로 놔두는 게 자연보호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자연보호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는 것, 필요한 나무는 남겨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잘라주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적용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그 외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그렇게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연보호라는 것이 방치하는 것이 자연보호가 아니라 끊임없이 관리하는 것이 자연보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내년에 아주 우량 종자를 많이 제가 삽목을 해가지고 발화를 시킬 거예요. 그때 가서 혹시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이거를 나눠 드릴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